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땅의 지리적 이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신명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이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약속의 땅의 이 지리적인 모습을 5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그래서 그 지형을 5가지 정도의 지형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제 사는데 그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땅의 그 지형적인 특성이 이제 첫 번째 아라바가 있어요. 아라바. 그다음에 산지는 이제 위쪽부터 보면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산지, 유대 산지, 뭐 네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이제 산지가 있고, 이 평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 원어로 보면 세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평지라기보다는 세펠라, 산지와 해안 평야지대의 중간 정도에 있는 세펠라, 보통 세펠라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세펠라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리적으로 이해를 해 보시는데, 평지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땅으로 느껴지는데, 이 세펠라 지형은 해안 평야와 산지 사이에 있는 한 200m에서 한 500m 사이의 구릉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한번 세펠라에 대해 살펴볼 때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네겝도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말 성경에서 남방으로 번역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남방 그러면 남쪽의 땅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남쪽의 땅이 맞긴 맞는데 이 네겝의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겝은 네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바는 요단강 계곡지대를 말하는데 아라바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산지는 이제 중앙산지가 있고요. 평지는 세펠라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겝도 그냥 남방이라기보다도 그냥 네겝 그 지역과 남쪽에 있는 땅의 어떤 형태와 그 다음에 그 땅의 어떤 개념들을 이해해 보시면 되는데, 네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안 평야지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약속의 땅의 지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라바, 산지, 평지, 남방, 해변. 그래서 그냥 이 그 이스라엘 지도를 있을 때 잠깐 소개드리면,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요단강 요렇게 이제 하요단강이 흘러가고 여매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갈릴리 올라가면, 예전에는 이제 훌레호수라는 게 있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요단강에 이제 상요단강이 그 형성되는 그런 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이 지역 자체가 좀 약간 낮은 땅입니다. 그래서 훌레호수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70m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한 21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여매가 지금 한 마이너스 410m 더 낮아졌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요단강 계곡지대, 성경에 아라바로 표현된 요 요단강 계곡지대는 좀 낮은 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해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410m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제 쭉 해서 요 그 동편에 산지가 있고, 이 아라바가 계속 됩니다. 아라바. 그래서 아라바가 돼가서 저 밑에 엘랏 바다까지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요 낮은 땅을 아라바라고 그러는데, 이걸 아라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라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산지가 있어요. 그 요단 동편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도 이제 산지가 있는데, 요단과 계곡들을 중심으로 왼쪽 산지가 있는데, 이제 갈릴리 산지, 이 갈릴리 산지가 있죠. 갈릴리 산지가 있고, 사마리아 산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대 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네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겝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죠. 해안 평야지대가 있어서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요. 뭐 샤론 평야가 있고, 뭐 악고 평야가 있고, 뭐 돌 평야가 있고,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고, 그다음 특징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이 블레셋 평야하고 이 산지, 유대 산지 사이에 이렇게 구릉지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인데, 여기를 세펠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 개혁 개정에는 평지라고 번역됐는데 세펠라를 보시면 되겠고, 이 세펠라에는 이 해안 평야지대에서 산지로 올라오는 골짜기가 5개 있어요. 골짜기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한데,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리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5개가 있어서 전쟁이 주로 벌였던 데인데,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표현하실 때 이 5개의 형태, 아라바, 산지, 평지, 남방, 해변으로 표현하셨다는 거. 그렇게 봤을 때 이 요단강 계곡지대, 이 아라바를 중심으로 왼쪽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오른쪽은 원래 약속 땅이 아니었던 개념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두 지파 간이 전쟁을 벌이다가 이렇게 해서 이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루벤 지파가 분배를 받고, 중앙에 이제 이렇게 갓 지파가 분배를 받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분배를 받아서 이 동편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돼서 12지파가 이제 두 지파 반이 12지파 반이 이제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약속의 땅의 경계는 이 요단강 계곡지대였어요. 그리고 그 왼쪽 땅이었다는 거. 그 형태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지도가 누웠지만, 이스라엘 지도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을 동쪽으로 보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 누운 것 같지만 이게 동쪽이 앞쪽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하여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여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인데, 이 요단강 계곡지대 전체를 갖다가 아라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현대는 아라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가셔서 아라바 그러면 사해의 남쪽 부분을 좀 아라바라고 지금 지리적으로 불러요, 사실. 근데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바, 요단강 계곡지대는 이 전체, 이 훌레호서부터, 그러니까 헬몬산 밑에 훌레 계곡부터 해가지고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하용강에 흐르는 지역, 그 다음에 염해, 그리고 염해 밑에 이 그 계곡지대도 다 아라바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라바는 요단강 계곡지대라고 이제 말하는데, 성경에는 아라바라고 되어 있고요. 산지 그러면 갈릴리 산지, 그다음에 사마리아 산지, 그렇죠? 유대 산지, 그다음에 이제 네겝은 따로, 네겝이라고 해서 남쪽 지역에 있는 땅이, 네겝은 남방은 맞지만, 남방 그러면 남쪽 땅, 그게 아니라 이 네겝은 좀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가 겨울 농사인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고요. 그 밑에 지역은 겨울 농사나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땅은 아니고, 목축을 하면서 사는 땅이 이제 네겝의 대명사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안에 이제 이렇게 평야가 있다 그랬죠.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그다음에 아코 평야, 돌 평야, 이렇게 해서 평야가 있고, 그 평야와 산지, 유대 산지 사이에 셰펠라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아소엘 구라에서 아얄론, 소렉, 엘라, 그다음에 구브린, 라스기스 골짜기가 있어서 통로가 됐다. 그 정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5개의 그 땅의 유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라바를 살펴볼 거예요. 아라바. 그래서 아라바를 살펴보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아카바만 홍해가 있고, 여기가 엘랏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출발해서 이렇게 쭉 이제 아라바를 따라서 이제 있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볼 거예요. 쭉 올라오면서 지형을 보시고,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 이제 해발 고도가 0m였겠죠. 바다니까. 그래서 쭉 올라오다가 중간쯤 올라오면 한 250m 정도, 260도 올라온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서 염해가 아까 마이너스 410m 내지는 420m 이렇게 얘기하는데,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또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데,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m라고 그랬고요. 좀 이제 올라가다 보면 훌레 이제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헬몬산까지 있는데, 이 과정을 쭉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앞에 요단강이 흘러내려올 텐데, 이 밑에는 이제 염해가 되겠죠. 사해가 될 텐데, 그 지역 자체, 여리고 지역 자체도 마이너스 한 26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중해,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성경에는 대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염해가 마이너스 410m라면 여리고는 마이너스 한 26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상당히 낮은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계곡지대, 이 아라바를 중심으로 이 동쪽에 있는 땅을 요르단 동편 산지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에도 산지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유대 산지가 되겠고, 이 윗부분은 이제 사마리아 산지가 되겠죠. 저 건너 위에는 이제 또한
즉 갈릴리 산지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 보면서 이 그 요단강 계곡지를 볼 텐데 요단강 계곡지의 특징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이렇게 꼬불꼬불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요단강 현재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행천이죠. 꼬불꼬불 흘러가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가는데 이 꼬불꼬불 흘러가는 게 현재는 이제 갈릴리도 댐으로 막혀 있고요. 야복강으로 댐이 막혀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쫄쫄 흘러가는데 성경 시대는 댐이 없었겠죠. 그래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보리를 먼저 거두니까 보리하고 밀을 거두는 시기,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물에서 언덕까지 찼다라 했을 때 이 졸지역, 여기를 졸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낮은 땅 졸지역을 물이 이렇게 쭉 다 채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하얀 부분 이걸 갖다 이제 언덕인데요. 언덕까지 이제 물이 찬 졸지역이 범람해서 흘러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이 그 넓은 곳은 한 1.6km까지도 넓은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그 시기에는 물이 언덕까지 찼더라.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좀 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여기 이제 언덕이 요 부분에 언덕이 보이시죠? 이쪽도 이제 언덕이고 그래서 요 언덕 요 사이 이 사이 지역을 졸 지역이라고 이제 불러요. 지리학 용어로 졸 지역이라고 불러고 지금 요렇게 이제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범람하게 되면 이 지역을 다 범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 편에서 이쪽 이제 그 서쪽으로 건너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다 마른 상태로 건너왔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면 이 졸 지역이 다 범람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리학 용어상으로는 이제 이 졸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고을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언덕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렇게 뭐 용어를 안 쓰시더라도 이 요단강이 흘렀던 그 물이 흘렀던 지역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는데 그 폭이 좀 좁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 이제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졸 지역 안에서 들어가는 사진을 찍으시면 현재 요단강이 흘러가는 아주 조그맣게 흘러가죠.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고 이게 졸 지역 안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언덕 여기까지서부터 저 이제 서쪽에 언덕까지 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요르단 쪽에 이제 그 언덕이거든요. 예. 이 언덕에 이 언덕 요 위에 언덕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언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밑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높아 보이지만 이게 한 4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 졸 지역 안에서 찍은 거고 졸 지역 자체가 범람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졸 지역 안에 이제 이게 무성한 에셀나무 형태의 모습이고요. 이 길 끝까지 가면은 이제 요단강으로서 이제 이쪽 건너편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 경계고 이쪽이 이제 요르단 땅이라 요르단 쪽에서의 어떤 맨 그 경계 지역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사건에서 한번 보신다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거 아담의 변방 그래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 아라바 바다는 염해요. 이쪽 이제 이걸 염해라고 부르고 아라바에 있는 바다라서 아라바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로 향하여 이렇게 흐르던 물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갔겠죠. 이 흐르던 물이 이제 그쳐서 쌓였다는 게 이 아담의 변방 여기 사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쌓여서 가지고 물이 흘러가 버리고 이 사이에는 다 마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리고를 건너간 그런 형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직선 거리가 한 40km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모압 평지에 머물다가 여리고 앞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 물을 거의 한 방울도 보지도 않고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좌우로 벽이 센 상태에서 건너오는 거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완전히 흘러가서 끊어진 상태로 아무것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너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아라바를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아라바를 한번 보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좀 여기 이제 움직이나요?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이 있고 그 헬몬산 밑에서 이제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 예. 단이라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나옵니다. 그 물 제일 많이 흘러나오는 그 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을 형성해서 요레드 단으로부터 흘러내린다.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 이 요단강 계곡지대를 해서 아라바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가 이제 풀레 계곡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 키부채가 많은 곳이 되었지만 성경 시대에 가면 여기가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별로 그렇게 그 쓸모가 없는 그냥 뭘까요? 그 모기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차 있어 가지고 이렇게 습지 그런 형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시피나 지역 요 지역에 풀레우스가 조그맣게 있었고 그 물이 흘러 들어온 이 지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풀레 계곡 자체는 그 당 성경 시대 자체는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살지 못하는 늪지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길이 이제 구약 시대의 도로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도로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하솔이에요, 하솔. 하솔이 이 가나안의 북쪽에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 길이 많이 모이고 길을 많이 통제하는 것 자체가 하솔이 아주 큰 성읍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솔도 이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의 왼쪽 편 산지가 시작되는 그 지역에 있어서 통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풀레 계곡에서 풀레호솔을 거쳐 내려오면 요 사이로 이렇게 요단강이 이제 흐릅니다. 급류가 돼서 흘러다가 내려와서 베세다를 지나서 물이 들어오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요 갈릴리 바다도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에 있는 호수죠, 호수. 갈릴리 바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일단 이제 모여요, 물이. 위에서 내려온 상요단강이 모였다가 다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흘러내려가면 요 요단강을 갖다 보통 하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성경은 상요단 사건이 없어요. 다 하요단강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온 요단강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부터 이 염해 사이에 있는 요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쫙 내려가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를 쭉 내려다 보시면 여기 이제 베스안이라고 있죠. 베스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였는데 베스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안에 있었지만 애굽의 이제 영향력까지도 미쳤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베스안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식 도시이기도 했었죠.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요 요단강 계곡지대를 갖다 우리 아라바를 쭉 보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가서 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길르앗 쪽이죠. 길르앗 산지. 그래서 이쪽 이제 이스라엘 계곡 쪽에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르앗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서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베스산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 요단강의 동쪽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이쪽 내려가서 결국 여리고 앞에서 이렇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릴리 사람이 다녔고 계속해서 이제 그 베스산 밑으로 한번 보시면 베스산에 쭉 이제 아라바 골짜기를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요. 왼쪽에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가 나타나죠. 오른쪽에는 이제 그 길르앗 산지가 나타나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여기에 사르단이라는 곳이 있죠. 이제 물음표를 찍어놓긴 했지만 사르단이 있고요. 사르단 밑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아담이 있습니다. 사르단이 여기도 이제 사르단이라고 표시되는 여기 너무 높이 물음표 쳐 있고요. 여기를 이제 사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이제 아담이 되겠죠. 밑에가 아담. 그리고 이제 이 계곡에서 내려온 요게 이제 야복강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게 야복 계곡인데 야복강이 흘러내려오다가 만나는 요 지점이 이제 숫곳이 됩니다. 숫곳이고요. 숫곳 이쪽에 가면 이제 그 마하나임이 있죠. 마하나임.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사건들이 있는 장소가 이제 야곱과도 관계되는 장소. 요게 이제 그 요단강 계곡지대 되고 이렇게 이제 산지에서 길라 산지에 내려와서 숫곳에 머물다가 이렇게 요단강 계곡지대를 건너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티르사 계곡이에요. 여기가 이제 디르사 계곡인데 디르사 계곡을 쑥 들어가서 뺑 돌아서 나오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요 부분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건너가고도 아라바를 건너갔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아라바를 이제 살펴보기 때문에 성경 사건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겠는데, 여기가 이제 아담이라 그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쌓여서 이제 끊어진 그런 형국이 되겠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 골 지역이죠. 이쪽도 골 지역이고, 졸 지역은 여기가 졸 지역이라는 걸 보이겠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걸 보입니다. 살짝 그 실개처럼. 그래서 범람할 때 이 지역이 다 범람한다. 졸 지역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계속해서 쭉 내려가 볼까요? 한번 쭉 내려가다가 사진을 한 장 보고 갈까요? 사진 한 장 보면은 요단강 계곡지대의 모습을 갖다 볼 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 산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단강 계곡지대에 현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은 뭐 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으니까요. 사진 한 장을 더 볼까요? 어떤 사진을 보냐면, 요거 이제 숫꽃 지역을 한번 볼게요. 요 숫꽃, 이제 숫꽃에 관련된 이제 사진인데, 여기 텔숫꽃 위치인데요. 이쪽이 이제 길르아 산지, 동쪽으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숫꽃 텔 위쪽에서 이제 찍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곡지대 한번 봤고요. 요단강 계속 쭉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기 계속 이제 졸 지역을 갖다 요단강이 흘러가는 걸 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리고 쪽에 앞에 오면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내려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세례원의 공동체가 있었다 그래요. 배단이라 그러죠. 세례원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것.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 때 갈릴리 사람들은 벳산 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쪽으로 쭉 내려왔어요. 동편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쯤 내려와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갔죠. 여리고로 지나서 이제 산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너서 여리고 앞에서 한번 하루 머물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길을 갖다 걸었던 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의 이제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이쪽 지역이 베레아라 그래서 행정구역상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원 공동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길, 여기 이제 아라바도 광야의 한 부분인데요. 광야를 지나서 그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광야, 뭐 이육사의 광야하면 뭐 짐승만 살고 사람도 안 사는 그런 곳인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의미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서, 이 광야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이 아라바 광야였어요. 그리고 이 아라바를 지나면 그 여리고로부터 또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유대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를 꼭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성전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세례요한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메타노예요. 다시 한번 세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이렇게 외치면서 세례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베풀면서 그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닦았던 장소가 또한 아라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아라바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나오는데요. 사해라기보다는 성경에는 염해, 소금 바다라 염해, 아라바 계곡에 있는 바다라서 아라바해, 또한 예루살렘 동편에 따라 동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염해가 있고, 염해로 들어가는 동편에 들어가는 요 계곡이 아르논 계곡, 아르논 강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르논 계곡이 아르논 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해 맨 마지막 남쪽에서 들어가는 요게 이제 세렛강 또는 세렛 계곡, 세렛 시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이 세렛 시내를 건널 때에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계곡 설명이라기보다도 아라바를 갖다 자체를 설명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라바를 보시면 이제 아라바해 자체가 이 염해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남쪽 사해는 보통 이제
이 북쪽 사회는 지질 시대 이미 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남쪽 사회는 그 역사 시대,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멸망하면서 이제 생겼다고도 지금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남부 사회,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남부 사회 아래쪽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 소알이에요. 소알. 여기가 소알입니다. 소알. 그러니까 소알은 작은 성읍이었고 소돔 고모라 아드바스보임 소알도 작은 성읍이었고 그 주변에 있던 성읍이었는데 롯 때문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소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 소돔 고모라 아드바스보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이 주변에 이제 누메이라 여길 갖다가 이제 그 고모라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요 근처에 밥 에드라도 있어요. 밥 에드라를 갖다가 이제 요 근처인데 여기를 이제 소돔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주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밥 에드라인가요? 그렇죠. 밥 에드라.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그 소돔의 후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고고학자도 있고 아니면 이 사해 남부 밑에에 다 무너져서 그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스보임이 수장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또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아라바죠. 아라바인데 여기는 진짜 낮은 땅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여기서 차를 타고서 만약 지나가다가 내려서 보면 진짜 너무너무 더운 지역이고 뭐 한 50도까지도 올라가. 그러니까 여리고도 한 45도, 46도, 48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덥죠, 사실은. 그래서 그 더운 지역에 이 아라바고요. 이 지역 중에 한 장소인 팀나 근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라바를 지나가다가 이제 불평을 해서 불뱀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 사건이 요 아라바 지역을 지나가면서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라바의 동편은 이게 이제 에돔 산지예요. 에돔 산지. 이 에돔 산지의 모습이 높습니다. 이 에돔 산지는 뭐 1700고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1700고지인데 이 아라바 자체가 낮은 땅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가면 이제 도시는 거의 없겠죠. 아라바는. 근데 이제 이 맨 끝에 지금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이는 요 지역이 요게 이제 아카바만 홍해인데 아카바만 홍해의 끝에 요게 이제 엘랏이라는 도시가 이게 이제 있는데 이 엘랏이라는 도시는 성경 시대에도 나오죠. 뭐 솔로몬도 이 엘랏을 갖다 장악을 했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엘랏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엘랏은 이집트에서 온 이 엘랏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그래서 이 그 에돔 산지로 올라가는 이 유일한 어떤 길일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어서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지금도 이 길로 이제 길이 돼서 요르단을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파란색은 이제 고대의 왕의 대로라고 보신다면 여기 요 길이 이제 현재 도로죠. 현대 도로고 이걸 쭉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갈라지는 길이 나올 텐데요. 이 왕의대로 파란색은 왕의대로 고대의 왕의대로 쭉 가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고대의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에는 이 도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막 고속도로로 해서 요르단의 이제 수도인 암만까지 이어지는 사막 도로가 나와 있고 고대는 이 길로 이제 왕의 대로가 쭉 나 있었겠죠. 이렇게 왕의 대로 이렇게 쭉 해서 왕의 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지역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에돔은 산지에 속해 있는 땅이 맞고요. 쭉 가다 보면 한지고 그래서 에돔에 가다 보면 이제 갈라져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갈라져서 가는 길에 이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여기에 페트라가 있는 거죠. 페트라가 이제 레켐이라고 해서 페트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라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꼬불꼬불해서 근데 이 페트라 자체는 도시가 나바티안족 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전 한 4세기부터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여기까지는 다 계속 에돔 산지고 에돔 산지에서 계속 왕의 대로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시내가 하나 계곡이 하나 나오죠.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계곡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 이 계곡이 하나 나오는 요게 세렛 시대예요. 세렛 계곡.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계곡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세렛 계곡이고 왕의 대로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렛 시내를 어떻게 건넜는지는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이 우리가 아라바를 살펴봤기 때문에 아라바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다시 남쪽부터 한번 날아가 볼게요. 날아가 보는데 좀 낮게 한번 날아가 볼까요? 여기 이제 엘랏이 있었고요. 엘랏으로 쭉 해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아라바로 해서 이 낮은 땅을 쭉 해서 올라간다는 거. 쭉 해서 올라가다 보면 아라바 자체에 있는, 그죠? 아라바의 자체에 있는 바다가 하나 나오면 이게 뭐다? 염해다 또는 아라바해다 또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어서 동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염해 북쪽에 보면 이제 왼쪽에 여리고가 있고 오른쪽에 모압 평지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었던 그 모압 평지가 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요단강은 이 지역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진 거는 아담읍 변방까지 가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아담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디르사 계곡을 통해서 세겜까지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야복강 줄기예요. 그래서 야복강 줄기에 숲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야복강의 모습이 이게 야복강이죠. 그리고 이 야복강은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길르앗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르단 또는 아담 이 근방에서 티르사 계곡에서의 물과 이 야복강의 물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 쌓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이제 다시 또 가다가 벳산이 있다 그랬죠. 벳산.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에는 길이 모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벳산이 있고 벳산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가 나오겠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주변의 도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올라가면 이제 로시피나 지역 좀 높은 땅인데 이제 화산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높게 이제 형성된 땅이 이제 지나가면 이제 풀레 계곡이 있었다. 이 풀레 호수가 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옆에 뭐가 있었다? 하솔이 있었다. 하솔. 길이 모이는 거 보면 좀 알겠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헬몬산 밑에 단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건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계곡지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산지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